두 번째 책으로 나는 왜 네가 힘들까를 골랐다. 조금 오래된 책인데 집에 고이 모셔두고 언젠가는 정말 꼭 읽어보고 싶었던 마음속 숙제 같은 책이기도 했다. 2017년도쯤이었던 것 같은데 난 신입사원 3년차였고 대체 얜 뭐지 싶었던 후임이 들어왔었다. 대놓고 나쁜 맘을 가졌던 친구는 아니었다. 열심히 하려고도 했고 사이가 나쁘다고도 할 수 없는 애매한 친구였는데 업무를 배우는 과정에서 소통과 관계 등이 분명 어려웠고 개선될 기미도 안 보였다. 내가 문제인지 이 친구가 문제인지 싶을 정도로 답답한 답이 없던 상황이었다. 그때 이 책 제목이 딱 눈에 들어왔었다. 나는 왜 네가 힘들까?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야. 특히 책 표지에 부제로 적힌 뻔하고 진 빠지는 심리게임 탈출 프로젝트? 심리전에서 분명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기분이었는데 한번 읽어봐야겠다 하면서 말이다. 그런데 이 책을 주문하고 내 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결국 그 친구는 상사와의 트러블이 특히 심해져서 그만두게 되었다. 나와의 애매했던 상황들은 양반이었던 셈이다. 이 책을 읽을 동기부여가 사라지고 지금까지 궁금은 하다 정도로 눈에 밟힌 채 먼지만 쌓여갔다. 다시 이 책을 읽어보고 싶어진 이유는 최근 내가 조금 예민해지면서 주변 관계들에 대해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싶어져서였다. 가볍게 읽어도 좋아 보였다. 이 책은 크게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1부는 심리게임에 빠져있는 세 가지 유형, 피해자, 박해자, 구원자에 대한 특징들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2부는 심리게임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조언해준다. 이 심리게임이라는 무대에 등장하는 포지션은 세 가지뿐이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진 않다. 회사에서는 피해자였던 남자는 집에 돌아와서는 와이프에게 박해자가 되고 남편에게 피해자였던 아내는 자녀들에겐 박해자 또는 구원자가 된다. 상황마다 언제든지 포지션은 바뀐다. 나 또한 남편과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느 한 가지 포지션을 꼭 취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저자는 그 원인을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 즉 인정 욕구를 위해서 상대방에게 인정 자극을 요구하고 싶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인정 자극을 위해서라면 부정적인 자극이라도 좋다. 나에게 관심 없이 무언가에 빠져있는 가족에게 비아냥거리고 시비를 걸어서라도 말을 거는 행동 같은 거다. 얼른 이 상황을 자각하고 다른 방식으로 인정 자극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래야 악순환이 끊어진다. 피해자는 보통 어쩔 수 없었어요 라던가 몰랐어요 등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의 포지션이다. 박해자는 흠집을 잡고 멸시하는 학대자 역할이다. 구원자는 너를 위해 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진정한 도움이 되는 편은 아닐 때가 더 많은 그런 역할이다. 얼핏 보면 구원자는 분명 좋은 역할 같다. 이 책에서 재미있게 느껴졌던 부분은 구원자 유형으로 표현되는 모든 특징이 어느샌가부터 유행처럼 번졌던 단어인 가스라이팅과 매우 흡사하게 느껴졌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읽다 보면 간섭자, 참견자란 표현이 더 잘 어울린다. 게임이라고 표현되는 이 삼각구도 관계에서 승자는 대부분 없다. 선순환보다는 악순환이 더 자주 발생된다. 저자는 이 관계에서 벗어나는 팁을 흘려준다. 예를 들면 저자는 사소하게 시작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사태도 충분히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태라고 본다. 각 사람이 정신 차리고 노력하기만 하면 뒤엎을 수 있는 사태다. 저자는 이러한 경향을 뒤엎기 위해 일어설 때라고 조언한다. 여기서 핵심 개념은 두 가지, 즉 개인의 자각과 책임감 고취다. 내가 감당할 몫은 무엇이고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심리게임의 활성화를 막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자각해야 한다. 그렇게 이 심리게임이라는 무대에서 내려오라고 조언해주고 있다. 남편이 담배 피는 것을 보고도 잔소리할 것을 내려놔도 괜찮다고 얘기한다. 밋밋한 관계처럼 될까 두렵다면 어쩌면 자극에 적응이 되어 있는 사람일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아프고 힘들게 하는 것에 오래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정말 어쩌면 내 생각을 읽힌 기분이었고 내 어린 시절이 이러진 않았을까 곰곰이 생각해본다. 이 심리게임을 한 번에 끊어내는 것은 어렵다. 저자도 말이 쉽다고 우스갯소리로 인정한다. 그리고 진지하게 한 번에 끊어내는 것은 오히려 심리게임을 강력히 원하는 상대방에게 더한 자극이 되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조심스럽게 하나씩 풀어나갈 것을 권한다.
매번 반복되는 심리게임이 10판이 벌어진다면 처음엔 한 판만 시도해본다. 그리고 그 다음은 5판 중 1판, 이런 식으로 서서히 횟수를 늘려가다 보면 나중엔 90% 이상 이 심리게임에서 탈출되어 있을 것을 기대한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만약 내가 구원자 역할을 내려놓기를 원한다면 마감기한이 따르는 도움을 준다거나 정당한 보상을 받고 도움을 제공하거나 양육자의 입장이라면 절반의 도움만 제공하는 식이다. 습관적 다툼을 끝내는 심리 처방으로는 당사자와 직접 사실에만 입각하여 오해는 하나씩 풀어나가는 등의 가이드를 설명해준다. 책 자체가 두꺼운 책은 아니다 보니 자세한 설명은 대부분 생략되어 있다. 이전에 읽었던 책은 반대로 단계별로 설명이 너무 상세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간결하다고 느꼈을지도 모른다. 장단점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책은 서론으로 상황과 특징을 설명해주고 해결책으로 마무리가 바로 간결하게 붙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빠르게 읽을 수 있었고 더 강력한 메시지로 다가오기도 했다. 아마 도서관에서 마음먹고 2-3시간 집중해서 읽으면 충분히 금방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매년 회사에서 주던 다이어리를 썼다. 처음엔 무료로 주다 보니 좋았는데 몇 년을 모으다 보니 그때그때 예산에 따라 디자인과 퀄리티가 매년 천차만별이라 모으는 재미가 없었다. 그래서 똑같은 디자인으로 모아보자 하고 내돈내산 양지 다이어리를 모은 지 3번째다. 25년 다이어리를 알아보러 몇 군데를 다녔는데 이번엔 너무 늦었다. 결국 온라인으로 구매를 했는데 사고 나서야 알게 됐다. 이 아주 비슷한 디자인끼리도 종류가 달랐다. 양지 다이어리는 종류가 워낙 많아서 신중히 알아본다고 알아봤는데 연도가 세로로 써있으면 다 같은 건 줄 알았다. 사실 종류는 크게 상관이 없었지만 크기가 1cm 차이가 나서 그게 제일 속상했다. 바꿀까 고민도 했지만 교환 배송비가 6,000원이라니 그냥 쓰기로 했다. 매일매일 쓰는 편은 아니지만 다이어리에 끄적끄적 머릿속 생각들을 정리하다 보면 정말 속이 후련할 정도로 머리가 맑아지는 경우가 있다. 단돈 10,000원으로 1년이 든든하다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다꾸 쪽보단 검정펜으로 끄적이는 수준이지만 그동안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 할 일 리스트를 적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이번 연도에는 새롭게 감사일기도 끄적여보고 싶고 책에 나온 좋은 구절이라던가 기록해두고 싶은 것들을 끄적거려볼 생각이다. 뭐든 상관없을 것 같다.